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우리 즐거운 수학 시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우리 수열 중에 등차 수열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규칙성이 있는 실수열을 다룬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같이 파악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교과서 123쪽을 펴볼게요. 자, 123쪽을 보면은 생각 열기가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제 전 세계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년마다 어떤 게 개최되고 있다고 했나요? 그렇죠. 세계 물 포럼이 개최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요. 제1회 물 포럼이 1997년에 어디서 했대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가 됐대요. 근데 이제 2015년에는 우리나라 대구, 경북에서 개최가 됐는데 이때가 몇 회인지가 질문이죠. 두 번째로는 반대로 그렇다면 몇 회가 주어졌을 때 몇 년에 개최가 됐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매우 우리가 배우는 등차수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떠한 내용이랑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제1회가 1997년이라면 여러분들 제2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지금 주어진 조건이 3년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을 더했을 경우에 우리는 2000년이 되고요. 그게 바로 제2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본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또 월드컵이라든지 일정한 수를 더했을 때 바로 3회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한다면 우리 2000 몇 년도가 될까요? 그렇죠. 2006년도가 제4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3을 계속 더한다면 몇 년도가 되나요? 그렇죠. 2010년도가 될 거고, 거기서 또 3을 더하면 201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잘못했네요. 여기서 3을 더하면 2009죠? 저 2009, 그 다음에 2012, 그 다음에 201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3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 대구, 경북에서 몇 회에 몇 회에 발생한다는 걸 아나요? 그렇죠. 5회, 6회, 7회니까 답이 여기에서 7회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제 10회는 언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똑같이 했을 때 얘가 10회가 되려면 8회, 9회, 10회라는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3, 또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해서 2018, 2021, 2024년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의 나열을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년마다 라는 것을 더해 주었더니 다음 항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값을 더했는데 그 다음 항이 나열되고 계속 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열은 규칙성이 있는 우리 실수열을 다룬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등차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는 앞에 항에서 일정한 수를 더해 주었을 때 다음 항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 한번 교과서 페이지 123쪽에서 3, 7, 11, 15, 19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수열은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이런 중괄호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중에서 얘를 첫 번째 온 항이다라고 해가지고 첫째 항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됐나요? 둘째 항이 된다라는 걸 알았었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3에서 4가 되려면 우리 얼마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한 수 4를 더해주고 7에서 11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일정한 수를 더해주고 11에서 15를 더해주면 어때요? 일정한 수를 더해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약속할 거냐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뭐가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뭐라고 불러준다?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등차 수열. 괜찮을까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이 일정한 수를 우리가 차이라고 해가지고 디프런스 할 때 이 차이, 이 D라고 해서 얘를 공차라고 불러줄 거예요. 즉, 첫째 항으로부터 일정한 여기서는 공차가 4가 되겠죠. 여기서 공차를 4라고 보면 4라는 녀석을 더했을 때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여기서 같다라고 했고 얘는 뺄셈 할 때 그 차를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럼 어떤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선생님 왜 더했는데 빼는 게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라는 좋은 질문을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왜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더하면 등가 수열이라고 해야지 왜 등차 수열이라고 할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이렇게 빼볼게요. 7에서 3을 빼면 4가 되죠. 그 다음에 11에서 7을 빼면 4가 되죠. 15에서 11을 빼면 어때요? 4가 되죠. 19에서 15를 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다음 항에서 그 전항을 뺐을 때 항상 일정한 디퍼런스 공차가 나오는 경우에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가진 수열을 뭐라고 불러줄 거냐? 등차 수열이다라고 불러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n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자연수라고 했었죠.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런 함수의 관계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항에서 앞에 항을 빼줬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온다면 그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주겠다. 이 차를 뭐라고 부른다? 공차라고 불러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등차 수열의 뜻을 알아보았는데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열 2, 5, 8, 11, 14 이런 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첫째 항이라는 것은 뭐다? 여기 2, 첫 번째 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공차라는 녀석은 뭐라고 합니까? 어디든 상관없어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주면 바로 그것이 공차가 된다라는 거예요. 5에서 2를 빼볼게요. 그래서 얘는 3이고 아니면 8에서 5 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째 항이 이번에는 반대로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여기서 등차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데 공차라는 거를 더한 값이 뭐가 된다? 그 다음 항이 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3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수열도 나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보아라 라고 했는데요. 마이너스 2, 3, 네모, 15, 15가 아니라 13이죠. 13, 18, 점점점 2번 1, 네모, 0, 마이너스 2분의 1, 네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건 뭐였어요? 일정한 수를 더했을 때 다음 항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수를 더하면 5가 3이 될까요? 바로 5를 더하면 3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뺐을 때 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해져서 플러스가 돼서 5죠. 이게 바로 디퍼런스 공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5여서 답은 8이 된다라고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것도 해볼게요. 자,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줘라. 그게 바로 공차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공차를 뭐 해줘요? 더해줄 때 다음 항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을 해서 또 수열을 나열했고 아니면 수열을 해서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일반적인 항, 바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외우게 될 건데요. 일반항은 먼저 팩트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항과 n-1d, 바로 d는 공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식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수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미적분을 보는 학생들도 이런 수열의 극한이라는 부분을 배우게 될 건데요. 거기서도 중요하고요. 아니더라도 우리 당장에 그런 이제 기말고사라든지 아니면 수원도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제 그리고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할 등차 수열학 이런 공식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파악해 볼게요. 여러분들 페이지 124쪽입니다. 함께하기를 볼게요. 첫째 항이 A고요. 공차가 얼마예요? D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항은 그냥 A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뭐예요? 등차 수열은 그 다음 항에 뭐를 더한다? 일정한 D를 더한다. 그런데 이 A1이 뭐라고 했어요? A라고 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다가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죠. 그런데 A2가 뭐예요? 여기서 구한 거죠. A 더하기 D 더하기 D인데 결합법칙에 의해서 D랑 D를 먼저 더해도 되죠. 2D 이렇게. 그럼 A4로 해볼게요. A4는 A3에다가 D를 더해주는 거죠. A3가 뭐예요? 그렇지. A 더하기 2D. 근데 그러면 결합법칙에 의해서 얘 먼저 더해준다. 3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AN이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는 거예요. AN은 사실 똑같이 하면 그 전에다가 일정한 값을 더해주는 건데 지금 규칙성을 볼 때 4랑 3은 어때요? 1 차이가 나네요. 3이랑 2는 어때요? 1 차이가 나요. 2랑 1은 얼마나 차이 나요? 1이 내죠. 그쵸? 그래서 얘는 첫째 항 더하기 뭐겠어요? 여기에다가 1을 빼준 n-1d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팩트를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A1 더하기 n-1d라서 바로 첫째 항과 공차가 일반항에서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문제를 적용해 볼게요. 자, 예제 1번을 봅시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아니죠. 일반항이죠.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첫째 항이 얼마예요? 5예요.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예요? 7이에요. 두 번째, 이번엔 수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요거의 일반항을 구해볼게요. 자,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d가 되겠죠. 그래서 A1이 얼마예요? 5, n-1 한 다음에 공차가 7이죠. 그래서 7n, 여기서 마이너스 1과 7을 곱한 마이너스 7이고 거기다 5를 더했으니까 A에는 7n-2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해요. 그러면 첫째 항은 20이고 공차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줘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A1 더하기 n-1d인데 이 A1이 뭐예요? 20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죠. 자, 분배 법칙 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이죠. 거기다가 20을 더하니까 23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항상 과정이 끝에서 잘 안 나오는 학생은 선생님한테 묻거나 강수명 선생님 아니면 또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꼭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 확인을 안 하거나
그냥 에이 다음번에 맞겠지 이렇게 하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어디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게 수학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2분을 줄 테니까 잠깐 정지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정지 잘하고 풀어본 거 맞아요? 맞겠죠? 요런 과정도 매우 중요한 거 여러분들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이니까 그냥 틀어놓고만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도 또 다른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제때제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첫째 항 더하기 n-1d였는데 여기서 첫째 항은 -1이고 n-1, 3이죠. 그래서 얘가는 3n 그러니까 -3에다가 -1을 더하니까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첫째 항이 이거고 공차는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주면 항상 일정해요. 선생님 왜 그래요? 이미 여기서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다 항상 같은 거다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죠. -6.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n-1d니까 첫째 항은 5가 되고 다음에 n-1, -6이어가지고 얘는 -6n 더하기 11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겨봅시다. 자, 페이지 125쪽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요, 페이지 126쪽에 문제 7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을 보면 첫째 항 70이 주어졌고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AN이 무엇인지가 아니고 바로 제10항을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6이 몇 항이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생각열기에서 이런 공차가 주어지고 첫째 항이 주어졌을 때 몇 항인지 아니면 몇 항일 때 몇 회인지를 몇 년도에 개최됐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랑 비슷하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일단은 1번이나 2번을 구할 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면 일반항을 구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얘는 70, n-1, 뭐예요? -4. 그러면 -4n 더하기 74가 일반항이 되고요. 여기서 n이라는 거는 우리 변할 때마다 넣어도 되니까 제10항은 a 아래 첨자 10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n자리에 10을 대입을 하면 결론적으로 얘는 -40, 74, 그러니까 34가 되고요. 얘가 an이 -6이 되게 하는 n을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 an은 우리가 아까 구한 일반항 -4n 더하기 74니까 -4n, -80, n은 20이 되겠죠. 그래서 제20항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문제로 한번 다시 볼까요? 요거 한번 그냥 정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공차가 3이죠. 그쵸? 그러면 AN은 첫째 항이 1997년이고요. n-1, d, 3이죠. 그쵸?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2015는 이렇게 됐을 때 3n-1이고 자, 2015에서 1997을 빼면 얼마예요? 8, 18이 되죠. 18. 그러면은 3n-3, 18. 3n, 21. 그래서 n이 7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빠르죠. 첫째 항과 첫째 항과 공차만 구하면 이렇게 나열할 필요도 없이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제10회는 몇 년도라고 했을 때 이 n자리에 아예 10을 대입하면 돼요. 10 빼기 1, 3, 9, 39, 27. 27. 1997에서 27 더해요. 14. 다음에 2. 여기 1,
올려 2024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생활과 매우 연관이 있죠.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선생님이랑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이제 제 3항이 몇 10일, 제 9항이 23이라고 했을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처럼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A3이 11이고요. A9가 23인데 우리는 일단 이걸 팩트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첫째 항과 요 n자리에 같은 거를 넣었는데 얘랑 얘가 항상 1차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3이니까 1차이니까 2D죠. 그게 얼마예요? 11인 거고. 얘에서 A1에서 여기다가 9를 대입하면 8D거나 아니면 여기서 1 뺐다 생각하세요. 8D가 23이죠. 그러면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연립하겠습니다. 2D에서 8D를 빼면 마이너스 6D.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선생님한테 와야 돼요. 그쵸? 안 그러면 안 늘어요. 공부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6D랑 마이너스 12가 같으니까 D는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어떻게 풀었어요? 하나의 문자를 구했다면 소거를 통해서 구했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식에다가 대입을 했었죠. A1, 2, 11. A1은 11 빼기 4니까 6이 아니라 7이겠죠. 7이 된다. 그래서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D니까 얘가 2n 더하기 5가 된다라고 캐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항의 그런 표현을 정확하게 알면은 A3이 A1 더하기 2D, A9가 A1 더하기 8D라고 해서 연립이라는 녀석과 또 연립이라는 녀석 소거랑 대입을 통해서 첫째 항과 우리가 공차를 구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4번은 여러분들 똑같은 유형이니까 선생님이 숙제로 남겨둘게요. 자, 문제 5번을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5번은 A3이 81이래요. 제 3항이 81이라고 했고 제 7항이 얼마래요? 73인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아예 얘기가 나왔네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뭐를 구하래요?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아라. 제 몇 항인지를 구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처럼 해볼게요. A3은 첫째 항에다가 우리가 D를 몇 번? 2번. 한 번 빼준다고 했죠? 81. A7은 A1에다가 한 번 빼줘요. 6D 73. 그러면 빼요. 찹찹 마이너스 4D. 81에서 73 빼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8이죠. 그래서 D는 마이너스 2. 여러분들이 편한데 아무데나 대입을 해서 첫째 항까지 구해봅시다. 그러면 A1은 81 마이너스 4죠. 4. 여기다가 2항하면 85가 되네요. 그러면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D니까 AN은 85 더하기 n-1D. 그러면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87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두 번째는 AN이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이죠. 음수가 된다는 건 0보다 작다는 건데 마이너스 2n, 87이 AN이니까 0보다 작다라고 해서 87은 2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로 나눠보면 얼마예요? 얘는 2, 4, 8, 7, 3, 2, 6, 10.5, 43.5 이상일 경우에는 항상 AN이 0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N이 44일 때 최소로, 즉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우리 43이랑 44를 넣어봅시다. 43을 넣으면 43 곱하기 2는 6, 86이죠. 마이너스 86, 87이니까 1인데 44를 넣는 순간 88이어서 마이너스 88 더하기 87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얘가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예제 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 등차 수열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등차 수열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죠?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일반항이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럼 AN이 4n-1인데요. 선생님이 결론부터 말한다면 바로 뒤에 문제 이제 페이지 126쪽 할 건데 거기서 문제 6번이랑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문제 6번이 Pn 더하기 Q가 결론적으로 등차 수열이고 P랑 Q는 상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식이 1차식 이하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1차식이거나 상수항 이렇게 표현이 되었으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등차 수열은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항과 전항의 차가 항상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이 an 더하기 1과 an이 필요한데 an이 이미 중괄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4n 빼기 1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an 더하기 1은 여기 자리에 n 더하기 1을 넣는 거죠. 그러면 4n 더하기 3이 돼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주면 an 더하기 1이 4n 더하기 3이고 an이 4n-1이 되죠. 그러면 4n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사라지니까 4가 되죠. 일정한 값이 되니까 이므로 우리 주어진 수열은 뭐다?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서술형에 적으면 되겠죠. 일정한 값이 바로 공차.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죠. 한번 문제 6번 바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도 결론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n 앞에 있는 개수가 뭐예요? p죠. 그래서 바로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 되는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an이 여기서 pn 더하기 q라는 걸 알고 an 더하기 1은 이 자리에 n 더하기 1이라는 항을 넣었을 때 항이 2개 이상이면 가로쳐주죠. 곱할 때 이것도 이렇게 pn 1q 이렇게 쓰면 틀려요. 가로 꼭 쳐줘야 돼요. 여기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통째로 pn pq인데 q가 좀 q 그러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면 pn pq에서 pn q를 빼는 거니까 pn pq pn q 찹 공차죠. 일정한 수 공차가 나왔네요. 바로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6번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제 4번과 문제 7번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엄청 많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자, 이제는 새로운 용어를 할 건데요. 이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B를 A와 C에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요. 여기서 얘네들을 다 항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중항이라고 불러줄 건데 근데 이 세수가 무슨 특징을 갖고 있어요? 등차 수열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앞에 등차 중항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이랑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승혁쌤이랑 할 건데 그때도 등비 수열을 다룰 건데 그 등비 수열이 만약에 세수가 순서대로 되어 있다면 그 가운데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가운데 중에 그런 항인데 뭐다? 등비중항이라고 부를 것 같죠? 그러면 이 등차중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등차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줬을 때 일정한 값이죠. B에서 A를 빼주면 B 빼기 A고 C에서 B를 빼주면 C 빼기 B가 같은 거예요. 공차로.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보면은 우리는 가운데 있는 B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B 좌변으로 이항, 마이너스 A 우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B, A 더하기 C죠. 그래서 2B가 A 더하기 C가 되는 거예요. B는 2분의 A 더하기 C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항은 양 쪽에 있는 항을 더한 거에 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했냐? 뒷항에서 앞에 항을 빼줬을 때, 뒷항에서 앞에 항을 빼줬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오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다? 얘를 2배 한 게 얘랑 얘의 합이랑 같다라고 해도 되고, 얘는 얘랑 얘를 2배가 아니라 더한 거에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4번. 이제 정말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자, 요것만 해볼게요. 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와 B를 구하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가운데 있는 항은 양쪽 사이드를 더해준 거에서 2를 빼준 거죠. 그래서 얘는 6이 돼요. 어머, 괜찮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가운데 항은 얘랑 얘의 친구의 더한 거에 반인데 A 구했죠. 우리 위에서 6B. 그러면 양변에 한 줄 더 쓰지 뭐. 6B니까 2를 곱해요. 그래서 B는 14가 된다.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돼요. 등차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2A 10B니까 얘가 첫째 항이 2고 셋째 항이 A1 더하기 2D죠. 그게 10이에요. 얘가 2니까 2D는 얼마예요? 여기서 2를 2항에 8이고 D는 4가 되네요. 그럼 일정한 수를 더해준 거 6. 일정한 수를 더해준 거 6, 14.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하는 걸 하면 좋겠는데 등차 수열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문제 7번까지만 해볼게요. 자, 1번 마이너스 2, x 10, y 22. 2번 13, x, y, z, 마이너스 7 이렇게. 자, 여기서 가운데 있는 항은 양쪽을 더한 거랑 같다라고 했어요. 얘 가운데 2배. 그러면 얘는 8이고 x는 4가 되고요. 자, 얘를 2배 한 값은 양쪽을 더한 거랑 같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4예요. 20, 4 더하기 y니까 얼마예요? y는 20에서 4를 빼준 거니까 얼마다? 16이 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얘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해결해 봅시다. 자, 지금 얘는 D고 D를 더했고 D를 더했고 D를 더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Y를 초점으로 뒀을 때 Y는 2D를 더한 거고 첫째 항에서 마이너스 7은 Y로부터 2D를 더했으니까 얘도 등차 수열이죠. 이렇게 뽕당뽕당.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 Y, 얘의 2배는 얘랑 얘를 더한 거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3에서 7을 빼주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6이죠. 그래서 Y는 3.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요 찡구 등차 수열이죠. 가운데 있는 거의 2배가 양쪽 사이드를 더한 값과 같다 16. 그래서 x는 8. 다음에 여기 채웠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 y가 x 더하기 z인데 y는 3이죠. x는 8이죠. 6, 8, 7이니까 얼마예요? z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 등차 수열의 성질은 뒷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뺐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온다. 그 일정한 값을 우리는 공비가 아니라 공차라고 해요. 공비는 다음 시간에 레시오라고 해서 비율이라고 할 거고 얘는 차이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팩트로 기억해야 되는 거. 첫째 항이랑 공차가 일반 항을 구할 때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서 일반 항 구하는 문제도 있고 아예 주어져서 푸는 문제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일반 항 구한 다음에 n자리에 10을 넣어서 제10항 아니면 an이 뭐라고 해서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해서 n을 구해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첫째항과 공차를 연립을 통해서 푸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를 생각해보면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고요. Pn 더하기 Q꼴 이런 1차식 이하이면 결론적으로 그 개수가 공차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등차 수열이 순서대로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 항을 뭐라고 부른다?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 이 등차 중항은 얘를 2배 한 것이 얘와 얘를 합한 거랑 같다. 아니면 얘는 얘와 얘를 더한 거의 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문제 8번을 같이 할 거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의 목표는 127쪽에서부터 129쪽까지 한 번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을 승혁쌤이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면은 더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반가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